비가 내렸다. 장례식장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단조롭고 차가운 소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갔다. 인사를 받고 절을 받고 위로를 들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고 흐릿했다. 형 준석은 영정 사진 옆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달랐다. 수척하고 고통스러워 보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동생 준호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표정이 없었다. 눈빛도 없었다. 어머니는 영정 앞에 앉아 계셨다. 눈물도 다 마른 것 같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다. 가끔 입술이 움직였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형제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조문객 많이 오셨네. 식사 준비됐어. 어머니 모셔드려. 그뿐이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곧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평생 사셨던 집. 30년 된 2층 단독주택이었다. 낡았지만 정겨운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 냄새가 났다. 담배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향수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아버지만 없을 뿐.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으니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3일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다. 쉬셔야 한다고 했다. 형제는 거실에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변호사가 내일 온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 원장 얘기하러? 응. 다시 침묵. 준호가 물었다. 형은? 뭐가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잖아. 그래도 짐작은 가잖아. 준석이 준호를 봤다.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이 집이랑 회사 주식이랑 그런 거 아버지가 알아서 하셨겠지. 형한테 다 주신 거 아니야? 장남이니까.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옛날 사람이시니까.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우리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준호야. 됐어, 형. 내일 보면 알겠지. 준호가 일어나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났다. 준석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한숨을 쉬었다. 이미 시작된 것 같았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오후 변호사가 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표정이 딱딱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다. 어머니, 준석, 준호. 그리고 변호사.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다. 이것이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나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 먼저 내 아내 김순희에게. 당신은 평생 고생만 했소. 나를 믿고 따라준 것 감사하오.
당신에게는 예금 전액과 보험금을 남기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다. 둘째, 내 아들 준석에게. 너는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강했다. 항상 가족을 생각했다. 그런 내게 이 집을 물려준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터전이다. 잘 지켜주길 바란다.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셋째, 내 아들 준호에게. 너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 내 길을 가는 것을 응원한다. 내게는 회사 주식 50%와 차량을 물려준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뜻이다.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서로 돕고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변호사가 종이를 내려놓았다. 이상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조용히 우셨다. 준석은 손을 떨고 있었다. 준호는 주먹을 쥐고 있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변호사가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서류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상속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일어났다. 인사를 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뭐야? 준호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다. 집은 형한테 주고 나한테는 회사 주식? 그것도 50%? 나머지 50%는 아버지가 직접 운영하시던 거야. 어머니께 가는 거고. 준석이 말했다. 그게 중요해? 집값이 얼만데? 이 동네 집값 몰라? 최소 10억은 넘어. 준호야, 아버지 뜻이. 아버지 뜻? 형한테 다 주는 게 아버지 뜻이야? 그게 아니라 난 평생 동생이라고 무시당했어. 형만 챙기시고 형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런 적 없어. 준석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우리 둘 다 똑같이. 거짓말. 형은 몰라. 형은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았잖아. 나는 항상 비교당했어. 형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형처럼 해라. 그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그건 이제 유산까지 차별하시네. 역시 장남이 최고야. 멋있어, 형. 준호가 돌아서 나가려 했다. 준호야, 기다려. 준석이 팔을 잡았다. 준호가 뿌리쳤다.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다 끝났어. 끝난 게 아니야. 우리 형제잖아. 형제? 그럼 왜 공평하게 안 나눠? 왜 형만 집을 받아? 나도 몰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럼 형이 나한테 절반 줘. 집의 절반. 준석이 말문이 막혔다. 못 줘? 역시. 준호가 비웃었다. 형도 똑같아. 자기 거는 하나도 안 주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준호야. 됐어. 나 나갈게. 이 집 구경도 하기 싫어. 준호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었다. 준호야. 어머니가 부르셨지만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주저앉으셨다. 소파에 얼굴을 손으로 가리셨다. 왜 이렇게 됐을까? 준석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준호가 화가 나서 그래요. 시간 지나면. 아니야. 안 괜찮아. 어머니가 준석을 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내 아버지가 걱정하셨어. 이렇게 될까봐. 네. 유언장 쓰실 때 고민 많이 하셨어. 어떻게 하면 너희 형제가 싸우지 않을까?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다. 아버지는 준석이 내게 집을 준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거든. 편지요? 응, 너한테 주는 편지. 따로. 어머니가 방으로 가셨다. 잠시 후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셨다. 준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이걸 읽어봐. 그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준석이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준호한테도 편지가 있어. 하지만 아직 줄 때가 아니래. 아버지가 그러셨어. 언제 줘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알아서 정하셨을 거야. 준석은 봉투를 들여다봤다. 뜯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았다. 방에 가서 읽을게요. 그래. 준석이 2층으로 올라갔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어릴 때부터 쓰던 방이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책상, 침대, 책장. 추억이 가득한 방. 침대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떨리는 글씨였다. 병으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셨을 때 쓰신 것 같았다. 읽기 시작했다. 준서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서 아버지가 너한테 집을 물려준 이유를 알고 싶겠지. 사실은 이렇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야.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내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지으신 집이고 아버지가 여기서 자랐고 너희 형제가 여기서 자랐어.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이 집을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너였어, 준서가. 너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챙겼고 어머니를 돕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아버지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이 집을 물려받는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게 아니야. 책임을 맡는 거야. 이 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준호를 지켜야 해. 준호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매이는 걸 싫어하지. 그래서 아버지는 준호한테 주식을 줬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준호는 아직 어려. 세상을 잘 몰라. 내가 지켜줘야 해. 형으로서 이 집은 너희 둘 다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야. 준호가 힘들 때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해. 그게 이 집이야. 그러니까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야. 내가 지키는 거지. 알겠니? 준서가 부탁이야. 준호를 잘 챙겨줘. 형제끼리 싸우지 마.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건 너희 둘이 평생 사이좋게 사는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편지가 끝났다.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가 없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생각하셨구나. 하지만 준호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은. 준석은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준호는 어디 갔을까? 혼자 괜찮을까?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갔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어디야? 이야기 좀 하자. 답장이 없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저녁이 됐다. 어머니가 밥을 차리셨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 준호 연락 안 돼? 어머니가 물으셨다. 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걱정되네. 괜찮을 거예요.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준석도 걱정됐다. 준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밤이 됐다. 준호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준석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새벽이 됐다. 문자가 왔다. 준호였다. 형, 미안. 며칠 좀 혼자 있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전부였다. 준석은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시간 가져.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마. 이야기해야 돼.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준석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천장을 봤다. 이제 시작이구나. 아버지가 걱정하시던 일이, 형제의 갈등이,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곧 동이 틀 것이다.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일지 준석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 아버지의 유언장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결과와 마주해야 했다. 준석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화난 얼굴, 배신감에 가득 찬 얼굴. 준석은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준호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다만 시간이 흐를 뿐이었다. 그렇게 유언의 날이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됐다. 형제가 갈라서는 날들이.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다. 가끔 문자로 괜찮다는 말만 보냈다. 통화는 거부했다. 준석은 매일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준호는 피했다. 어머니는 날마다 한숨을 쉬셨다. 밥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다. 밤마다 우셨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가 준석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유언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준호가 저렇게 상처받을 줄은. 준호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준석도 확신이 없었다. 회사에 복귀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중소기업이었다. 직원이 30명쯤 되는 제조업체. 준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버지를 도와 일했다. 실질적인 운영은 준석이 맡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 분위기가 무거웠다. 직원들이 조심스러워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봤다. 집중이 안 됐다. 자꾸 준호 생각이 났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연락이 없었다. 다시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하자. 10분 후 답장이 왔다. 지금은 싫어. 얼굴 보기 싫어. 준석은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나도 힘들어. 우리 형제잖아. 답장이 없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식당에 갔지만 밥맛이 없었다. 몇 숟가락 뜨고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다. 변호사였다. 준석 씨, 상속 서류 준비됐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중으로 갈게요. 준호 씨는 연락되세요? 아니요. 지금 좀. 상속 절차는 두 분 다 서명하셔야 합니다. 준호 씨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석은 준호의 번호를 변호사에게 보냈다. 오후 늦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준호야. 변호사한테 연락 왔는데. 응, 상속 서류 때문에. 나 서명 안 할 거야. 뭐? 이 상속 인정 못해. 불공평해. 준호야, 이건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 뜻이 뭐가 중요해? 나는 동의 못해. 그래도 법적으로 이해 제기할 수 있대. 변호사가 알려줬어.
준석은 숨이 막혔다. 준호야, 진짜 그럴 거야? 아버지 유언에 반대할 거야? 왜 안 돼? 불공평한데. 불공평하지 않아. 아버지가 다 생각하셔서 형한테 유리하게 생각하셨겠지. 형은 항상 특별 대우 받았잖아. 그런 적 없어. 있어. 형은 몰라서 그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평생 형 그늘에 살았어. 항상 비교당했고 항상 모자란 존재였어. 준호야, 이제 아버지까지 형만 챙기시네. 유산도 형한테 더 많이 주시고 집값이 더 비싸긴 하지만 주식도. 형, 솔직히 말해봐. 형도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역시 형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내놓기 싫은 거지. 그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가. 됐어. 나 변호사랑 상담할 거야.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유류분? 형이 받은 것 중 일부를 내가 청구할 수 있대. 법적으로. 준호야, 설마 소송할 건 아니지? 침묵. 준호야, 형이 자발적으로 나눠주면 소송 안 해도 되잖아. 얼마를 원하는데? 집의 반. 아니면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자. 이 집을 팔아? 왜 안 돼? 이 집은 할아버지가 지으신 집이야.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고. 그게 뭐, 그냥 집이잖아. 팔면 돈이 되고. 준호야, 넌 정말. 준석이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형, 일주일 줄게. 생각해봐. 자발적으로 나눠줄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싸울 건지. 준호야, 제발. 일주일. 전화가 끊겼다. 준석은 주저앉았다. 사무실 바닥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럴 수가. 동생이 형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깨졌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다. 준호한테 연락 왔니? 네. 뭐래? 준석은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왜?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유류분 청구하겠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자고. 안 그러면 소송하겠대요.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다. 아니, 어떻게, 형제끼리. 저도 믿기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는데. 왜 준호는 이해를 못하니? 어머니가 우셨다. 준석도 눈물이 났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날 밤 준석은 아버지 서재로 갔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방이었다. 책상에 앉았다.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펜, 노트, 안경.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다. 펼쳤다. 마지막 장이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글이었다. 준석이와 준호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공평하게 반씩 나눠줬어야 했나? 하지만 이 집만은 지켜지길 바랐다. 우리 가족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준석아, 미안하다. 너한테 짐을 지운 것 같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준호를 이해시켜라. 그리고 지켜라. 이 집을, 우리 가족을. 준석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준석은 변호사를 만났다. 유류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준호 씨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략 계산하면 집가치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셔야 할 겁니다. 얼마나요? 집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억? 준석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3억을 어디서 구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는 거네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못 팔아요. 그럼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준석 씨 수입으로 3억 대출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막막했다. 회사로 갔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직원들도 눈치를 챘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거짓말만 했다. 괜찮지 않았다. 무너지고 있었다. 점심시간 준석은 아버지 사진을 꺼냈다.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를 어떻게 설득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아버지의 웃는 얼굴만 보였다. 오후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준석아, 준호가 집에 왔어. 정말요? 응. 지금 거실에 있어. 너도 빨리 와. 금방 갈게요. 준석은 회사를 나왔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빨리 달렸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 준호가 앉아 있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수척해 보였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없었다. 형, 어떻게 지냈어? 그냥.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차를 가져오셨다.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준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는데. 있어. 많아. 형은 결정했어? 집 반 줄 거야, 말 거야? 준호야, 그 전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준석이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준호에게 건넸다. 이게 뭔데? 아버지가 나한테 쓴 편지야. 읽어봐. 준호가 편지를 받았다.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표정이 변했다. 딱딱하던 얼굴이 조금씩 흔들렸다. 다 읽고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준호야,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왜 이 집을 나한테 맡기셨는지. 아버지는 형만 믿으셨다는 거잖아. 나는 믿을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이 집은 우리 둘 다의 집이야. 다만 내가 관리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지. 결국 형 이름으로 되는 거잖아. 이름이 중요해? 중요한 건 중요하지.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준호가 소리쳤다. 형은 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다 있잖아. 회사는 너도 주식 있잖아. 50%? 나머지 50%는 엄마 거고. 결국 내가 경영권 없다는 소리잖아. 그럼 경영권을 원해? 회사에 들어올래?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해봐. 회사 일할 거야? 하기 싫어.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돈? 그냥 돈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가 나빠?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나도 살아야지. 나도 돈이 필요하다고. 형처럼 안정적인 직장 없어. 나는 프리랜서야. 언제 일이 끊길지 몰라. 그럼 회사 들어와.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싫어. 형 밑에서 일하기 싫어. 왜? 비교당하기 싫으니까. 역시 형이 낫네. 동생은 형만 못하네.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준석도 일어났다. 준호야, 넌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 피해의식? 이게 피해의식이야? 그래. 아무도 너를 비교 안 해.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 아버지도 그러셨어. 항상 형을 칭찬하시고 나한텐 형 좀 본받아라 그러셨잖아.
그건 아버지가 내가 더 잘하길 바라셔서 그러신 거야. 결국 나는 모자란다는 소리잖아.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숨이 거칠었다. 어머니가 끼어드셨다. 그만해라, 둘 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엄마는 몰라요. 준호가 소리쳤다. 형만 예뻐하셨어요. 나는 항상 투명 인간이었어요. 그런 적 없어. 어머니가 우셨다.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했어. 아버지도 나도. 그럼 왜 유산을 공평하게 안 나눴어요? 왜 형한테만 집을 줬어요? 그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다. 역시 할 말 없으시죠? 준호가 가방을 챙겼다. 나갈게요.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연락드릴게요. 준호야. 준석이 팔을 잡았다. 준호가 뿌리쳤다. 놓으라고. 제발 이러지 마. 우리 형제잖아. 형제? 형제면 공평하게 나눠야지. 이건 공평해. 아버지가 우리 둘을 생각해서 결정하신 거야. 형 생각만 하신 거지. 아니야. 그래, 아니라고 치자. 그럼 형이 결정해. 집 반 줄 거야, 말 거야?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역시 못 주는 거지. 준호가 돌아섰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형?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주저앉으셨다. 바닥에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준석도 주저앉았다. 무릎을 껴안고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준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을 지켜야 할까? 준호를 지켜야 할까? 둘 다 지킬 수는 없을까? 아버지는 둘 다 지키라고 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새벽이 됐다. 결정을 내렸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놀랍게도 받았다. 뭐야, 형? 준호야, 만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소용없어. 제발. 한 번만.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일 오후 2시. 아버지 산소 앞에서.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다. 준석은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하지만 어떤 하루가 될지 준석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이 결정의 날이라는 것. 형제의 운명이 갈리는 날이라는 것. 준석은 일어나 씻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수척한 얼굴이 비쳤다. 일주일 만에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결정했다. 무엇을 선택할지 아버지께 말씀드릴 것이다. 산소 앞에서 그리고 준호에게도 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석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준석은 와이퍼를 켰다. 앞이 흐릿했다. 하지만 계속 운전했다. 묘지에 도착했다. 산소 앞에 섰다. 아버지의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준석이 무릎을 꿇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부족했나 봐요. 눈물이 났다. 준호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을 지키면 준호를 잃고 준호를 지키면 집을 잃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빗소리만 들렸다. 준석은 눈을 감았다. 기도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두 형제가 마주봤다. 비가 내리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이제 결정의 시간이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준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산소 앞에 절을 올렸다. 준석도 다시 절을 올렸다. 둘은 나란히 앉았다. 비를 맞으며 형, 우산 같이 써. 준호가 우산을 준석 쪽으로 기울였다.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야. 응. 나 결정했어. 준호가 준석을 봤다. 뭘? 집 반을 줄게. 내가 원한다면.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집을 팔지 말자. 우리가 공동 소유하는 거야. 반씩.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소용없어. 나는 현금이 필요해. 그럼 내가 대출받아서 줄게. 시간 좀 줘. 얼마나? 3개월. 3개월만 기다려줘. 준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왜 기다려야 해? 준호야, 제발.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팔면 안 돼. 역사? 그게 뭐가 중요해? 나한텐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왜 그렇게 급해?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말해봐. 형한테 빚이 있어. 준석이 놀랐다. 빚? 얼마나? 2억. 2억? 사업하려고 빌렸어. 그런데 망했어. 준석은 숨이 막혔다. 왜 말 안 했어? 아버지한테라도. 말했어. 근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셨어. 뭐? 2억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셨어. 스스로 해결하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느꼈어. 아,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준호야. 형한테는 회사도 맡기시면서 나한텐 2억도 안 빌려주셨어. 그게 뭐야? 준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채를 썼어. 이자가 어마어마해. 매달 300씩 갚아야 해. 300? 응. 그런데 일이 없어. 프리랜서라 일이 없으면 수입이 없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형, 나 진짜 힘들어. 매일 밤 잠도 못 자. 채권자들한테 전화 와. 무서워. 준석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부끄러워서. 형은 다 잘하잖아. 회사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나만 망한 것 같아서. 바보야. 형제가 뭔데? 말했어야지. 준호가 울었다. 소리내어. 형,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형도 힘들 텐데. 준석도 눈물이 났다.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두 사람은 안았다. 비를 맞으며. 형, 도와줘. 제발. 그래. 도와줄게. 집을 팔자. 그 돈으로 빚부터 갚고. 준호가 준석을 밀었다. 안 돼. 왜? 아버지가 지키라고 하셨잖아. 이 집을.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형, 나 때문에 집 팔면 안 돼. 형도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 거짓말. 형은 책임감 강해. 아버지 유언 어기면 평생 괴로워할 거야.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 말이 맞았다. 다른 방법 없어? 준호가 물었다.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형, 미안해. 내가 형한테 너무 심했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형을 원망했어. 아버지가 형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너도 사랑하셨어. 알아. 이제 알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 질투만 났어. 준호가 눈물을 닦았다. 형, 나 못난 동생이지? 아니야. 넌 내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두 사람은 다시 안았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 산소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일주일 후 준석은 은행을 찾아다녔다.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어디서도 2억을 빌려주지 않았다. 담보가 부족합니다. 집을 담보로 해도 1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억이라도 주세요. 하지만 상환 계획이 제 월급으로 갚을게요. 월급이 얼마신데요? 500만 원입니다. 그럼 1억 대출은 무리입니다. 생활비도 있고 이자도 있고. 준석은 모든 은행에서 거절당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준호가 빚이 있대요. 뭐? 2억. 사채를 썼대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다. 어떻게?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럼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 집은 못 팔아. 하지만 준호가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어머니가 방으로 가셨다. 잠시 후 통장 하나를 가지고 오셨다. 이걸 써.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있어. 어머니. 그리고 보험금도 있어. 아버지 보험금. 1억. 합치면 1억 5천. 준석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나는 너희만 있으면 돼. 어머니. 준호 좀 도와줘. 내 동생이잖아. 준석은 통장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긴. 당연한 일이지. 준석은 준호에게 연락했다. 준호야, 돈 마련했어. 정말? 얼마? 1억 5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형? 어떻게? 어머니가 도와주셨어. 평생 모으신 돈이랑 아버지 보험금. 준호가 침묵했다. 준호야? 형?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괜찮아. 어머니도 원하셨어. 나 정말 못난 자식이야. 아니야. 누구나 힘들 때 있어.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 형제잖아. 다음 날 준석과 준호는 함께 사채업자를 찾아갔다. 낡은 건물 3층.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왔어? 네. 돈 가져왔습니다. 준석이 가방을 열었다. 현금 1억 5천이 들어 있었다. 사채업자가 돈을 세었다. 꼼꼼하게. 원금이 2억인데 이자가 5천이야. 맞지? 네. 그럼 빚 다 갚은 거네. 수고했어. 사채업자가 차용증을 찢었다. 준호에게 건넸다. 다시는 사채 쓰지 마. 인생 망쳐. 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다. 건물 밖으로. 준호가 주저앉았다. 계단에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형, 나 진짜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이 터졌다. 준석이 옆에 앉았다. 준호의 등을 두드렸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형, 어머니한테 어떻게 갚아? 천천히 갚으면 돼. 우리 같이 응. 너 혼자 갚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갚는 거야. 준호가 준석을 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형, 고마워. 정말, 형제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다 해결됐니? 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난 자식이에요. 어머니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안아주셨다. 괜찮아. 내가 무사한 게 중요해. 어머니, 앞으론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죄송해요. 감사해요. 준호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한참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다. 준호야, 이제 뭐 할 거야? 준석이 물었다. 모르겠어. 다시 일 찾아야지. 회사 들어올 생각 없어? 형 회사? 응. 자리 만들어줄게.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형 신세 이미 많이 졌어. 이상 패 끼치기 싫어. 패 끼치는 게 아니야. 같이 일하는 거지. 그래도 생각해봐. 안정적인 수입도 생기고 어머니한테 갚을 돈도 모을 수 있잖아. 준호가 생각에 잠겼다. 형이 진심이야? 당연하지. 직원들이 뭐라고 안 할까? 사장 동생이라고 특혜 받는다고. 신경 쓰지 마. 내 실력으로 들어오는 거야. 준호가 웃었다.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었다. 알겠어, 형. 해볼게. 잘 생각했어. 어머니도 웃으셨다. 너희 둘이 함께 일하면 좋겠구나. 아버지도 기뻐하시겠다. 세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틀 후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형,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났어. 뭐? 사채업자가 한 명 더 있었어. 내가 까먹고 있었어. 준석은 식은땀이 났다. 얼마야? 5천만 원. 5천? 응. 형, 어떡해. 준석은 눈앞이 캄캄했다. 지금 어디야? 집 앞이야. 그 사람들이 왔어. 돈 내놓으라고. 내가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준석은 차를 몰고 준호의 원룸으로 갔다. 도착하니 건물 앞에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준호를 둘러싸고 있었다. 야, 돈은? 지금 없는데요. 없어. 그럼 어떻게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우리가 자선사업자야? 한 남자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다. 이봐요. 준석이 뛰어갔다. 남자의 손을 뿌리쳤다. 누구야 너? 저 사람 형입니다. 손 떼세요. 형? 그럼 형이 대신 갚아? 얼마죠? 5천만 원. 이자 포함하면 6천. 6천? 준석은 당황했다. 그런 돈이 없었다.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요? 일주일. 일주일이요? 너무 짧은데요. 그게 우리 문제야? 빌릴 때는 언제고 갚을 때는 시간 달라고? 남자가 준석의 옷깃을 잡았다. 형님도 책임 있어. 동생 빚. 손 떼세요. 뭐? 이 새끼가? 남자가 주먹을 들었다. 준석을 때리려고. 하지 마. 준호가 앞을 막았다. 대신 맞았다. 얼굴에. 준호야. 준석이 준호를 붙잡았다. 피가 났다. 코에서. 야, 이 새끼들아. 준석이 소리쳤다. 폭력 쓰면 신고한다. 신고? 해봐. 그럼 너희가 사기꾼 되는 거야. 남자가 비웃었다. 일주일. 딱 일주일 준다. 못 갚으면 너희 집 찾아갈 거야. 엄마도 있다며? 엄마는 놔두세요. 준호가 소리쳤다. 그럼 갚아. 일주일 안에. 남자들이 갔다. 준석은 준호를 부축했다. 괜찮아? 응. 미안해, 형. 병원 가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준호야, 어떻게 된 거야? 채권자가 또 있었어? 미안해, 형.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어. 이제 더 없지? 모르겠어.
뭐, 돈이 급할 때 여기저기서 빌렸어. 정확히 얼마인지 나도 몰라. 준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준호야, 도대체? 미안해, 형. 진짜 미안해. 준석은 화가 났다. 하지만 동생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일단 집에 가자. 어머니 걱정하시겠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놀라셨다. 준호야,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무슨, 누가 때렸어? 준석이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또, 빚이 있다고? 네. 죄송해요, 어머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얼마야? 6천만 원이요. 어머니가 주저앉으셨다. 소파에 6천?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준석이 말했다. 어떻게?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준석을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니? 없어요.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되고. 그럼 아버지한테 약속한 거는 죄송해요.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셨다. 소리내요. 준호도 울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준호야. 어머니가 준호를 안았다.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 집이, 알아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가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너무 못났어요. 준호가 바닥에 엎드렸다. 절을 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준석이 준호를 일으켰다. 일어나. 내 탓이 아니야. 형의 탓이야. 내가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만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준석이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결정하세요. 집을 팔까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다. 한참을. 팔자. 어머니, 괜찮아. 집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하지만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가족을 위한 거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봤다. 우리 가족만 무사하면 돼. 집은 그냥 집일 뿐이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참으며. 알겠어요. 집을 팔게요. 다음 날 준석은 부동산에 연락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강남구. 아, 좋은 위치네요. 가격은 12억 정도면 될까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 빨리 팔릴 겁니다. 한 달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달이요? 더 빨리 안 되나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가능하긴 한데 가격을 더 낮춰야 합니다. 얼마나요? 10억 정도? 10억? 2억이 깎이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10억에 내놓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석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일주일 후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부부였다. 신혼집을 찾고 있다고 했다. 집이 정말 좋네요.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아끼시던 집이에요. 왜 파시는 거예요?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언제 계약 가능하세요?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계약할까요? 네, 좋습니다. 부부가 갔다. 준석은 집안을 돌아다녔다. 거실, 부엌, 아버지 서재, 형제의 방.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다. 어릴 때 형제가 뛰어놀던 거실,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던 부엌, 아버지가 책을 읽으시던 서재. 모든 게 사라진다.
준석은 아버지 서재에 앉았다. 책상에. 아버지, 죄송해요. 이 집을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를,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 일기장이 있었다.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다. 준서가, 힘들겠지만 버텨라. 내가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믿는다. 준석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다. 내일 계약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다. 없어. 다만 이 집에서의 추억을 잊지 말자. 내 어머니. 준호야. 내 어머니. 넌 잘못 없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어머니. 다만 이제부터는 조심해라. 다시는 빚지지 말고. 네. 명심할게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봤다. 너희 둘은 형제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절대 잊지 마. 내 어머니. 이 집은 없어지지만 우리 가족은 남아있어. 그게 더 중요해.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우리 힘내자.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계약을 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 30년의 역사가 끝났다. 집을 나오면서 준석은 뒤를 돌아봤다. 안녕, 우리 집. 준호도 뒤를 돌아봤다. 안녕.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다. 세 사람은 차를 탔다.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임대 아파트. 작지만 따뜻한 곳. 이제 여기가 새로운 집이다. 준석은 창밖을 봤다. 옛집이 점점 멀어졌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가족을 지켰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몰랐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다. 새 아파트에 적응하는 중이었다. 작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준호는 형의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마케팅팀에 배치됐다. 처음엔 어색했다.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사장 동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준호는 열심히 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준호 씨, 이번 기획안 정말 좋은데요? 팀장이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실력이 있으시네요. 전무님이 왜 모셔오셨는지 알겠어요. 준호는 기분이 좋았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퇴근 후 형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그래, 다행이다. 형, 고마워. 기회를 줘서. 뭘, 내 실력이지. 두 사람은 웃었다. 형, 그런데. 응? 어머니는 어떠세요? 요즘 우울해 보이시던데. 준석도 걱정이었다. 집 떠나신 게 마음에 걸리시나 봐. 미안해, 형. 다 내 탓이야. 그만해. 이제 그 얘기하지 말자.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다. TV를 보고 계셨지만 눈빛이 멍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어요? 김치, 밥. 준석은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제대로 드시지 않고 계신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내일 맛있는 거 사올게요. 괜찮아. 난 아무거나 먹어.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다. 준석과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봤다. 형,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볼까? 그래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정신과였다. 의사가 진찰 후 말했다.
우울증 증세가 보입니다. 최근에 큰 스트레스 받으신 일 있으세요? 준석이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의 사망, 집을 팔게 된 일. 그렇군요. 상실감이 크시겠네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다. 어머니, 약 드세요. 응. 어머니가 약을 드셨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준석은 한숨을 쉬었다. 다 내 탓이야. 준호가 말했다. 내가 제대로 살았으면. 준호야, 그만해. 안 그만해. 사실이잖아. 준호가 눈물을 닦았다.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처럼 하면 돼.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 모시고.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어머니 앞으로 온 편지였다. 준석이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 편지 왔어요. 누구한테? 어머니가 봉투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으셨다. 이게, 어머니, 아버지 변호사한테서 온 거야. 아버지 변호사요? 어머니가 편지를 열으셨다. 읽기 시작하셨다. 얼굴이 점점 변했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안도감. 어머니, 무슨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편지를 준석에게 건네셨다. 준석이 읽었다. 김순희 여사님께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편지는 집이 팔린 후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영수 변호사. 그 아래에 아버지가 쓴 편지가 있었다. 준석이 소리내어 읽었다.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집을 팔았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려운 짐을 지웠구나. 하지만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집을 준석에게 맡긴 건 시험이었다. 준석이가 정말로 가족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생각하는지. 만약 준석이가 집을 지키기 위해 준호를 버렸다면 나는 실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준석이가 준호를 위해 집을 팔았다면 그건 내가 바라던 것이다. 가족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 형제가 집보다 소중하다는 것. 준석아,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하지만 내가 직접 말하면 너희가 내 뜻을 따르려고만 했을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싶었다. 준석아, 준호야. 너희는 이제 진짜 형제가 됐다. 재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형제. 이게 내가 바라던 것이다. 그리고 순이,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긴다. 은행 계좌번호 마이너스 비밀번호 우리 결혼 기념일. 이 계좌에 3억이 있다. 집을 팔아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준비해뒀다. 이 돈으로 새 집을 장만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당신을 사랑한다. 철수가. 편지가 끝났다. 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준호도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우셨다. 아버지가 다 계획하신 거였구나. 준석이 중얼거렸다. 우리를 시험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통과한 거고. 준호가 말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준석이 하늘을 봤다.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길 바라셨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네, 이제 알겠어요. 준석이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가 3억을 남기셨대요. 은행 계좌에. 3억? 네. 새 집을 장만하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셨구나. 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응,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어. 그날 세 사람은 은행에 갔다. 계좌를 확인하니 정말로 3억이 있었다. 이 돈으로 뭐 할까요? 준호가 물었다. 작은 집을 장만하자. 우리 셋이 살 수 있는. 준석이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아두자. 나중을 위해. 그래, 그게 좋겠다. 어머니가 동의하셨다. 일주일 후 작은 빌라를 계약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했다. 방이 3개 있었다. 각자의 방. 이사를 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다. 새 집에 앉아 세 사람은 서로를 봤다. 새 출발이네. 준석이 말했다. 응, 새 출발. 준호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기회야. 다시 시작할 기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잘하자, 우리.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날 밤 준석은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준석아,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 자랑스럽다. 준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에게 배울 기회를 주셔서. 다음 날 준석은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할 얘기가 있어. 뭔데, 형? 회사 주식 말이야. 응?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50%. 그거 우리 둘이 나눠 갖자. 뭐? 왜?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우리 둘이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것. 하지만 나는 경영 능력이.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몰랐어. 준호가 망설였다. 형, 나 자신 없어. 또 실패할까봐.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형, 준호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어. 함께 성장하라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형. 해볼게. 잘 생각했어. 두 사람은 악수했다. 며칠 후 어머니와 함께 주식 이전 절차를 밟았다. 어머니의 주식 50%를 준석과 준호가 25%씩 나눠 가졌다. 이제 너희 둘이 공동 대표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잘하렴.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니까. 네, 어머니. 두 형제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다. 형, 이 프로젝트는 위험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성공하면 큰 이익이야. 실패하면 큰 손실이고. 두 사람은 토론했다. 격하게. 하지만 싸우지 않았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다. 알았어. 내 말이 맞아. 이번엔 보수적으로 가자. 고마워, 형. 이렇게 서로 배워갔다. 준석은 준호의 창의성을 배웠다. 준호는 준석의 신중함을 배웠다. 둘의 시너지가 발휘되기 시작했다. 회사가 성장했다. 매출이 늘었다. 직원들도 늘었다. 형,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준석은 옛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차를 세웠다. 옛집을 보고 싶었다. 차에서 내려 집 앞에 섰다. 집은 그대로였다. 새 주인이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다. 안녕, 우리 집. 준석이 중얼거렸다. 잘 있어. 마음이 편안했다. 그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형, 어디야? 회의 시작한다고. 아, 미안. 금방 갈게. 왜 목소리가 그래? 어디 갔어? 옛집 앞이야. 형,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인사하러 왔어. 형, 나도 갈게. 아니야, 괜찮아. 회의 준비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준석은 마지막으로 집을 봤다.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그리고 돌아섰다.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 도착하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형, 진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준호야. 응, 고마워. 내가 있어서.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서. 준호가 웃었다. 나도 고마워, 형. 형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바보. 우리 형제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석이 회의를 진행했다. 준호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둘의 호흡이 완벽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 한 명이 말했다. 두 분 정말 잘 맞으시네요. 역시 형제는 다르네요. 준석과 준호는 서로를 봤다. 웃었다. 네, 우리 형제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요즘 많이 좋아지셨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너희 둘이 잘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구나. 어머니도 회사 놀러 오세요. 그래, 다음에 갈게.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따뜻한 식사였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준호가 물었다. 당연하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석이 대답했다. 기뻐하고 계시겠지? 물론이야.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웃으셨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세 사람은 하늘을 향해 말했다. 그날 밤 준석은 아버지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가족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 형제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 준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힘든 방법이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창밖에 별이 빛났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아버지인 것 같았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별이 반짝였다. 대답하는 것처럼. 준석은 미소 지었다. 우리 잘할게요. 약속해요. 다음 날 특별한 일이 있었다. 회사에 큰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미국 회사에서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10억 규모입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10억? 준석과 준호가 놀랐다. 네,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대단한데? 어떻게 할까요? 준석이 준호를 봤다. 내 생각은 좋은 기회 같아. 하지만 조건을 잘 봐야 해. 맞아. 계약서 검토하자. 두 사람은 함께 검토했다. 조건이 괜찮았다.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하자. 응, 하자. 두 사람은 결정했다.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 소식이 언론에 났다. 중소기업 이응이응사, 미국 기업으로부터 10억 투자 유치. 회사가 유명해졌다.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회사 대박이네요. 사장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준석과 준호는 뿌듯했다. 형, 우리 진짜 해냈어. 응, 아버지 덕분이야. 그리고 형 덕분이야. 너 덕분이기도 하고. 두 사람은 웃었다. 저녁에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어머니, 축하해요. 우리 회사가 투자 받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어머니가 기뻐하셨다. 아버지가 만드신 회사가 이렇게 커지다니. 네, 아버지가 뿌리신 씨앗이 자란 거예요. 그래, 그리고 너희가 잘 키운 거야. 세 사람은 건배했다. 우리 가족 건강하자. 건강.
행복한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석은 옛집 앞을 지나갔다. 이번엔 차를 세우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았다. 이제 앞만 보고 갈 때였다. 준호가 말했다. 형, 근처 지나가는데 안 들러? 아니야. 이제 괜찮아. 그래. 응. 이제 우리한테 새 집이 있잖아. 맞아. 우리 집. 두 사람은 웃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차를 끓여주셨다. 요즘 행복하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준석이 대답했다. 나도 행복해요. 준호도 말했다. 다행이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이겨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덕분이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이해하고 어머니가 두 아들을 봤다. 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거였구나. 너희가 진짜 형제가 되는 것. 네,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도 잘하렴. 항상 서로를 의지하고. 네, 어머니.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 현재의 행복한 일들, 미래의 꿈들. 모든 것이 소중했다. 그날 밤 준석은 일기를 썼다. 오늘 회사가 큰 투자를 받았다. 10억? 아버지가 만드신 작은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다. 준호와 함께 운영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왜 그렇게 시험하셨는지. 우리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하게 하려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감사해요, 아버지. 힘든 방법이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됐어요. 일기를 덮고 준석은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별이. 아버지, 잘 주무세요. 우리도 잘 자고 있어요. 준석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 준석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잘 지내요. 다행이다. 준호는? 준호도 잘 지내요. 우리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래, 그게 아버지가 원했던 거야. 왜 그렇게 힘든 방법을 쓰셨어요? 직접 말하면 너희가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을 거야.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었어. 이제 알겠어요. 준석아, 앞으로도 준호를 잘 부탁해. 네, 아버지. 약속해요. 아버지가 웃으셨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아버지, 이제 가야 할 시간이구나. 안녕. 아버지, 준석이 깼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준석은 눈물을 닦았다. 안녕,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이번엔 편안한 꿈이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웃고 있는 꿈. 행복한 꿈이었다. 1년이 지났다.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다. 준석과 준호는 함께 산소를 찾았다. 어머니도 함께. 날씨가 좋았다. 하늘이 맑았다. 아버지 왔어요. 준석이 무릎을 꿇었다. 절을 올렸다. 준호도 절을 올렸다. 어머니도 절을 올리셨다. 여보, 잘 지내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세 사람은 산소 앞에 앉았다. 아버지, 회사가 많이 컸어요. 직원도 50명이 넘었어요. 준석이 말했다. 그리고 준호가 정말 열심히 해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준호가 웃었다. 아버지, 저도 변했어요. 이제 책임감 있게 살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 웃으시는 모습 자주 봐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진 게.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준석이 일어섰다. 아버지, 사랑해요. 준호도 일어섰다. 여보, 보고 싶어요. 어머니도 일어나셨다. 세 사람은 산소를 나섰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형,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 먹자. 갈비찜. 좋아. 집에 도착해서 준석과 준호는 함께 요리를 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다. 고기는 이렇게 재워야 해. 네, 어머니. 야채는 나중에 넣어야 해. 알겠어요. 세 사람이 함께 요리하니 금방 완성됐다.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 사진 모셔오자. 준석이 아버지 영정을 식탁에 놓았다. 아버지, 같이 드세요. 네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이었다. 맛있다. 준호가 엄지를 들었다. 역시 우리가 만든 게 최고야. 그치? 형 요리 실력 늘었어. 너도. 둘이 웃었다. 어머니도 행복한 얼굴이셨다. 이렇게 셋이 함께 있으니까 좋구나. 네, 어머니.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다. 형, 있잖아. 응? 나 결혼하려고. 준석이 놀랐다. 정말? 누구? 회사 동료. 회계팀 김지은. 아, 김대리? 응. 우리 1년째 만나고 있어. 와, 몰랐네. 축하해. 준석이 준호를 안았다. 언제 결혼해? 내년 봄쯤? 좋아. 나도 도와줄게. 어머니도 기뻐하셨다. 정말? 우리 준호가 장가가? 네, 어머니. 잘 됐다. 며느리 빨리 보고 싶구나. 세 사람은 웃었다. 형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호가 물었다. 나는 아직. 왜? 이제 38이잖아. 알아. 근데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형,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까다로운 게 아니라 신중한 거지. 그래. 어쨌든 형도 빨리 만나. 알았어. 그날 밤 준석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결혼. 생각해 본 적은 있다. 하지만 늘 일에 치여 미뤄왔다. 이제는 해야 할 때인 것 같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직원 회식이 있었다. 투자 유치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사장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이 칭찬했다. 준석과 준호는 감사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이 끝나고 준석은 밖으로 나왔다. 담배를 피우려고. 원래 안 피우지만 오늘은 생각이 복잡했다. 담배 피우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인사팀 박 과장이었다. 아, 네. 가끔. 저도 하나 주세요. 네. 두 사람은 나란히 담배를 피웠다. 요즘 고민 있으세요? 박 과장이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준석이 웃었다. 그렇게 티가 나나? 네. 무슨 고민이세요? 개인적인 거예요. 결혼 같은. 아, 결혼. 할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해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준석이 생각했다. 착하고 이해심 많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좋네요. 그런 사람 많은데. 그래요? 어디 있어요? 박 과장이 웃었다. 찾으면 있죠. 박 과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저요? 저도 하고 싶은데 인연이 없네요. 그래요? 두 사람은 웃었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처음 제대로 대화하는데 어색하지 않았다. 박 과장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준석이 물었다. 자기도 놀라운 질문이었다. 네,
왜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 해서요. 박 과장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준석은 집으로 돌아왔다. 기분이 이상했다. 떨렸다. 설렜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었다. 준호가 물었다. 형, 왜 웃어? 응? 내가 웃었어? 응. 계속 웃고 있어. 아,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비밀. 에이, 뭔데? 나중에 알려줄게. 준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혹시 여자? 준석이 당황했다. 아니, 그게 맞네. 누구야? 회사 사람. 누구? 박 과장? 박미소 과장? 우와, 형 취향 좋은데?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커피 마시기로 했을 뿐이야. 시작이 반이야. 잘해봐. 준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토요일이 됐다. 준석은 옷을 골랐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형, 오늘 멋있는데? 준호가 놀렸다. 그래. 응. 박 과장님 반할걸? 야, 그만해. 준석은 웃으며 집을 나섰다. 카페에 도착하니 박 과장이 이미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사장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럼, 준석 씨?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저도 미소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다. 요즘 어떠세요? 준석이 물었다. 바쁘지만 재미있어요. 회사가 커지니까 일도 많아지고.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보람 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가족 이야기. 시간이 금방 갔다. 벌써 5시네요. 미소가 시계를 봤다. 정말요? 시간 진짜 빨리 갔네. 저도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석은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좋았어. 역시, 형 표정 봐. 완전 좋아하는 표정인데?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법이야. 두 사람은 웃었다. 몇 달이 지났다. 준석과 미소는 계속 만났다. 자주, 회사에서도 회사 밖에서도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어느 날 준석은 미소에게 고백했다. 미소 씨, 미소 씨가 좋아요. 미소가 웃었다. 저도 준석 씨 좋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다. 준호에게 말하니 엄청 기뻐했다. 형, 축하해. 고마워. 빨리 결혼해. 나보다 먼저. 아니, 내가 먼저 해. 형이 먼저. 둘이 웃었다. 결국 준호가 먼저 결혼했다. 봄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준석은 주례를 섰다. 형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신랑의 형 박준석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준호는 제 동생입니다. 평생 함께 자란 동생이죠.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서로 오해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일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형제로 만들었죠. 준석이 준호를 봤다. 준호야, 오늘 내가 결혼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하다. 형, 지은 씨를 잘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형. 그리고 지은 씨.
준석이 신부를 받다. 준호 잘 부탁합니다. 가끔 철없을 때도 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신부가 웃었다.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준석은 어머니와 함께 앉아 계셨다. 준호 장가가니까 좋지? 응, 정말 좋아. 내 아버지가 보셨으면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겠지.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다. 준석아,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네, 어머니. 생각하고 있어요. 미소 씨 말이지? 좋은 사람이더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빨리 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손주 봐야지. 어머니, 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도 빨리빨리. 두 사람은 웃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준호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준석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단둘이. 이제 우리 둘이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조용하네요. 준호 없으니까 허전하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래도 이제 준호는 제 가정이 생긴 거야. 달라질 거야.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에요. 맞아. 어머니가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준석도 옆에 앉았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형, 다녀왔어. 어땠어? 정말 좋았어. 제주도 진짜 예쁘더라. 그래, 다행이다. 형도 미소 누나랑 가봐. 그래야지. 준호는 회사에 복귀했다. 신혼의 활력이 넘쳤다. 준호 대리님, 신혼이라 좋으시죠? 동료들이 놀렸다. 네, 정말 좋아요. 부러워요. 준호는 행복했다. 일도 가정도 모두 잘 되고 있었다. 몇 달 후 준석도 미소에게 청혼했다. 레스토랑에서 촛불을 켜고 미소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준석이 반지를 꺼냈다.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네. 두 사람은 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준석도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준호가 많이 도와줬다. 형, 예식장은 여기가 좋아. 신혼여행은 유럽이 어때? 청첩장 디자인은 이게 예쁜데? 두 형제는 함께 준비했다. 어머니도 행복해 하셨다. 우리 아들 둘 다 장가가네. 네, 어머니. 기쁘시죠? 당연하지. 손주도 곧 보겠네. 네, 기대하세요. 가을날 준석의 결혼식이 열렸다. 이번엔 준호가 주례를 섰다. 형, 결혼 축하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은 내 인생의 영웅이야. 힘들 때 날 지켜줬고 넘어질 때 날 일으켜 세웠어. 준호야. 형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소 형수님, 우리 형 잘 부탁드려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미소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랑의 어머니입니다. 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잘 자라줘서 행복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아들들 잘 컸어요. 당신이 원하시던 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가 됐어요.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마워요, 여보. 좋은 아들들 낳게 해줘서. 모두가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 준석의 신혼여행은 유럽이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미소와 함께 걸으며 준석은 행복했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지자. 미소가 말했다. 그래, 좋아. 아들, 딸, 둘 다 좋아. 건강하기만 하면. 나도.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시작됐다. 준석과 미소는 회사 근처에 새 아파트를 장만했다. 준호 부부도 근처에 살았다. 주말이면 어머니 댁에 모였다. 어머니 왔어요. 어서 와. 두 부부가 함께 모이니 시끌벅적했다. 형수님, 요즘 어떠세요? 지은이 물었다. 좋아요. 신혼이라 그런지 매일 설레요. 우리도 그래요.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고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야, 회사는 어때? 좋아요, 형. 요즘 프로젝트 하나 맡았는데 재미있어요.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형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어머니가 음식을 차리셨다. 자, 다 모여. 밥 먹자.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니, 준석, 미소, 준호, 지은.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 행복.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형, 이번 주 회의 자료 봤어? 응, 잘 만들었더라. 고마워. 행복한 시간이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다. 얘들아,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응? 너희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왜요, 어머니? 너희 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던 거였어. 알아요, 어머니. 준석이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서로를 알게 해주신 것. 맞아. 준호가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왜 불공평하게 나누셨나? 하지만 이제 알아요. 뭘? 재산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형제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다. 그래, 맞아. 그게 아버지가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야.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감사해요. 준석이 하늘을 향해 말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준호도 말했다. 여보, 고마워. 어머니도 말씀하셨다. 5명은 손을 맞잡았다.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다. 1년 후 준호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형, 우리 딸 예쁘지? 응, 정말 예쁘다. 준석은 조카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이름은 뭐야? 박서연. 연희. 예쁜 이름이다. 형도 빨리 아기 낳아. 그러려고. 미소가 지금 임신 중이야. 정말? 축하해. 고마워. 몇 달 후 준석 부부에게도 아기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우리 아들 이름은 박서준. 준이야. 멋진 이름이다. 가족이 늘었다. 두 아기가 사촌으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하셨다. 손주들이 이렇게 예쁘니. 어머니, 기쁘시죠? 당연하지.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가 두 아기를 번갈아 안으셨다. 연희야, 준이야, 할머니가 사랑한다. 두 아기가 웃었다. 그날 모두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 준석 가족, 준호 가족. 사진사가 말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모두의 미소가 사진에 담겼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준석은 아버지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 봤죠? 우리 가족 이렇게 커졌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손주도 생겼어요. 2명이나.
준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셔서 고마워요. 그 시험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창밖에 별이 빛났다. 아버지의 별이.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별이 반짝였다.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형제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아기들도 데리고 아버지, 손주들 데려왔어요. 준석이 아들을 안고 산소 앞에 섰다. 이 아이가 준이에요.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준호도 딸을 안고 섰다. 이 아이가 연이에요. 예쁘죠? 두 아기가 산소를 향해 웃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느껴져. 형제는 나란히 서서 산소를 바라봤다. 형? 응?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이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야. 맞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가장 큰 유산이야.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웃었다. 준호야. 응? 평생 이렇게 지내자.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당연하지. 우리 형제잖아. 응, 형제야. 두 사람은 악수했다. 단단하게. 아버지, 약속할게요. 우리 평생 사이좋게 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울게요. 사랑과 배려를 가르칠게요. 감사해요, 아버지. 바람이 또 불었다. 나뭇잎이 춤을 췄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같았다. 형제는 산소를 나섰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형,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걸 먹자. 좋아. 차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기들의 웃음, 형제의 웃음. 행복한 소리였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상속 다툼으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끝은 달랐다. 갈라섰던 형제가 다시 만났다. 재산이 아닌 가족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을 진짜 형제로 만들었다. 아버지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들은 통과했다. 이제 그들은 안다.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영원히. 끝 마이너스. 몇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평화롭게 잠드시듯이 형제는 함께 장례를 치렀다.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몇 년을 행복하게 해드렸으니까. 장례식장에서 준석이 조사를 읽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를 키우시느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느라.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곁에서. 우리는 잘 살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해요, 어머니. 모두가 울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감사함도 있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에 대한. 그날 밤 형제는 함께 술을 마셨다. 형,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응? 부모님 다 가셨어. 외롭다. 나도. 하지만 둘은 웃었다. 그래도 우리한테 가족이 있잖아. 맞아. 아내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응. 그리고 서로도 있고. 응, 서로.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형, 평생 함께하자. 그래, 평생. 별이 빛났다. 두 개의 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별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축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형제는 계속 걸어갔다. 함께
영원히.